자, 스크립트를 슬래시 HTML 밑으로 내렸어요. 그럼 경고가 뜨는데 스크립트가 지금 여기 위치가 좀 이상하다. 멀티플 어노테이션 파인드에서 태그 자체에 이제 인밸리드 로케이션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라고 이제 써놨거든요. 근데 예, 써져 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예, 저장했고 위치가 이상하든 말든 이제 실행은 해줘. 이렇게 이제 해봐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알럿이 떠요. 알럿이 뜨는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됐죠. 이유는 그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플러스 되셨나요? 그래서 HTML 객체를 만들어요. 만들고 얘를 표시하려면 CSS가 적용이 되네요. 그 차후에 CSS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실행하면 되니까 바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하얗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먼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자바스크립트가 적으면 데이터가 막 나오다가 자바스크립트 실행되고 이렇게 되기 합니다. 클릭을 하면 실행이 돼서 사용이 됐고요. F12 누르면 콘솔에도 찍혀 있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그 네트워크 탭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써보면 네트워크 탭에는 그 요렇게 이제 상태 이런 게 나와요. 상태도 나오고 지금 얘가 해당되는 뭐 HRF나 뭐 이게 속성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뭔가 되게 많이 뭔가 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나중에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확인해서 사용해 가지고 써보셔야 되고요. 이제 확인 눌러서 이제 콘솔 탭 이런 뭐 이런 그 정보들 데이터 주고받는 정보들을 그 브라우저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되시겠죠? 스크립트 부분을 지금 밑으로 내렸는데 HTML 안쪽으로 넣으시면 이제 위치가 그 여기 자바스크립트도 사실은 HTML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웬만하면 HTML 안쪽으로 밖에다 쓰셔도 되긴 합니다. HTML 밖에다 아시겠죠? 쓰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쪽으로 포진시켜 주시고 실행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만들어진 상태인데 아직 CSS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밑에까지 전부 다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CSS 적용시켜서 화면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서 처리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나가지고 처리가 된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디 태그가 이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디 태그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요거를 위로 올리시면 위로 올려요. 바디 위로 슬래시 헤드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이 됐을 때는 이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바디를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안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 봐서 여기에 대한 실행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중요하다. 되셨나요? 그런 걸 안 하려면 얘가 로딩이 다 끝나면 얘는 로딩이 다 끝나면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줄바꿈 하세요 라고 이제 쓰셔가지고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이제 역슬래시 특수문자 n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이때 이제 알럿 여기 지금 현재 알럿에 해당되는 창에 해당되는 건데요. 역슬래시 줄바꿈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브라우저에서 다시 돌아와서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알럿 창은 요게 이제 그 브라우저 창이랑 다른 창입니다. 다른 세계. 아시겠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알럿 창에 해당되는 건 역슬래시가 먹어요. 그래서 줄바꿈 해주세요 라는 게 먹어서 이제 이런 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역슬래시 n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그 역슬래시 n 이거 이제 엔터라고 보시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그 역슬래시 n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자가 새로 고침 여기 확인 누르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확인 눌러 보시면 얘는 역슬래시 n이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게 되고 그냥 뿌려집니다. 뿌려지되고 이제 여기서만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만 하게 되고요. 소스에서는 엔터입니다. 요거 엔터. 그래서 지금 슬래시 n이라고 썼던 거는 이제 자바에서 소스 할 때는 그냥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엔터가 먹지는 않는다. 엔터가 먹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쭉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역슬래시n에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 창 같은 거, 로그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여기도 역슬래시n, 그 다음에 중간에 역슬래시n을 한 개 더 써서 콘솔에도 이제 역슬래시n이 먹는다 보면 걔도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먹을 것 같은데 F12 새로 고침 해가지고 콘솔에도 줄바꿈이 되죠. 그래서 이런 창의 다른 세계 브라우저가 아닌 요 브라우저 표시되는 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되는 것은 역슬래시n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제 JS에서는 문자열을 표시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쌍따옴표 또는 따옴표로 표시합니다. 묶어서 표시한다. 여기 쌍따옴표가 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쌍따옴표 말고 따옴표를 쓰더라도 된다 이거죠. 그냥 따옴표를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나 따옴표나 다 문자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번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시면 새로 고침 실행해 보시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확인 눌렀어요. 또 나오죠? 또 나오겠는데 이게 이제 똑같이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문자열 표시할 때 쌍따옴표나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서로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따옴표로 끝나야 되고 쌍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쌍따옴표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쌍따옴표나 따옴표 안에다가 지금 따옴표를 쓰는데 쌍따옴표를 쓸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역슬래시에는 한 개 빼드릴게요. 밑에 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따옴표로 시작을 해서 따옴표로 끝난 거고요. 끝난 거 안에 쌍따옴표가 출력이 돼요. 얘네들은 그냥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쌍따옴표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취급이 돼서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 F 지금 이렇게 얘는 인연 텍스트만 나왔어요. 확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 이제 쌍따옴표를 안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그럼 이제 역슬래시 쌍따옴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걸 그냥 인용부호자리 이렇게 한 개로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인데 요거는 문자열로 치고 돼요. 쌍따옴표는 달라서 그 다음에 요거를 얘는 문자열 쌍따옴표입니다 라고 굳이 표시하려면 역슬래시 쌍따옴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한번 해보셨고요. 그 문자열 함수도 되게 많아요. 문자열 객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따옴표,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쌍따옴표로, 그럼 이제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를 집어올 때는 역슬래시 쓰고 쌍따옴표를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역슬래시 쓰고 쌍따옴표를 찍으세요. 이러시면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묶음이 잘 돼야 됩니다. 요거는 쌍따옴표를 그냥 찍어라 이런 얘기죠. 요것도 쌍따옴표를 찍어라. 문자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또 확인 누르고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쌍따옴표가 찍힌 거 보이시죠? 찍혀서 사용이 된다. 역슬래시를 쓰셔도 되고요. 그 안에 쌍따옴표를 찍으려면 따옴표를 이용해서 묶으셔도 되고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저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게 익숙하신데 그렇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인용부호를 한 개짜리를 밖에다 씌워서 쌍따옴표를 이렇게 안에다 쓰면 눈에 보기가 좀 편하죠. 여기까지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챕터 이렇게 챕터 0 이게 만들었는데 어디 갔냐? F 새로 만들고 JS JS 챕터 0이구나. 네.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뉴 하세요. 이거 이런 밑에 거 눌러서
오자마스는 누유하시고 거기 이제 HTML 한 개 만들 겁니다. HTML 만드시고 이번에는 포스 언더바 JS 포지션 포스가 포지션 의미하는 거고요. 언더바 그 JS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JS 위치는 위아래에 넣을 수 있다며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지금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뭔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얘는 이제 그 JS 자바스크립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고요. 태그 안에 이제 처리문 JS 처리문을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러 쓰시고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시면 여기다 이제 실행한다. 이제 실행 확인해서 스크립트가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실행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위치는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데 위치는 이제 JS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태그 안에 있는 놈이 동작을 한 겁니다. 자, 또 한 군데는 이제 저희가 버튼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버튼 컨트롤 스페이스바 클릭하면 클릭해서 확인 뭐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온 클릭이니까 이벤트 처리 이벤트 핸들러를 한 개 만들고 여기다가 알럿 위에 있는 알럿 쓰시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했다. 밖에 있는 거 쌍따옴표 찍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는 따옴표 찍으시면 맞겠죠.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 클릭을 했고 클릭했는데 얘는 어디다 썼냐면 이 바디 안에 이제 태그의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처리문을 저장한 거죠. 아시겠죠? 온클릭 이런 거 안에다가 썼는데 온클릭 안에 쌍따옴표를 찍는 순간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JS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그 뒤에 것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처리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죠. 위치가 두 가지 만들어 드렸고 얘를 실행해 보시면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하시고 이제 피니시에서 눌러 보시면 이거는 이제 JS 안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실행된 거고요. 확인 누르고 클릭을 해 보시면 이벤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온클릭의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얘는 이제 이벤트 호출을 이용해서 그 온클릭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해서 얘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은 위치에다 오른쪽 마우스 그 폴드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HTML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 자바스크립트 파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같은 위치에 자바스크립트인데 아우터라고 쓰겠습니다. 예, 밖에 있는 아우터. 밖에 있는 HTML입니다. JS입니다. JS. 해드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소스가 나옵니다. 여기 JS라고 나오시게 되고 여기 주석입니다. 주석 자바스크립트의 주석. 그 JS 만들었으면 얘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태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짭니다. 있다고 코드 작성 생각하고 코드 작성. 그 실제적으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얘를 불러 들어가는 거니까 스크립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 짜가지고 알럿 한 개 찍겠습니다. 얘는 이제 아우터
outer.js JS에 존재하는 처리문입니다. 얘를 실행해서 처리를 하자. 물론 함수나 이런 걸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은 알럿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네, 알럿 한 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제 position.js에다가 이제 여기 어디다 실행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니까 그 밖에 있는 거 맨 처음에 실행되게 만들려면 위에다가 쓰시고요. 스크립트 작성을 하시고,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인데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에 src 소스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파일명만 쓰시면 됩니다. outer.js 같은 위치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다른 위치에 있으면 다른 위치의 정보를 같이 써주시면 되고, 얘가 외부 도메인에 있다, 다른 사이트에 있다, 그럼 다른 사이트를 같이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거를 받아다가 쓰는 거를 CDN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C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연결해서, 그 D가 델리버리입니다. 델리버리 CDN, N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제 그 외부에 배송을 받아가지고 걔를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CDN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같은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같은 사이트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끼워 넣기 해서 사용하자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이제 아우터에 해당되는 JS 위치에 해당되는 거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이제 outer.jsp 존재하는 처리문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요건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겁니다. 확인 누릅니다. 쓰시고, 얘는 클릭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벤트 처리될 때,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하고, 이벤트 핸들러는 요 동작이 일어나야 얘를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실행에 사용된다. 자, 아우터에다가 이제 알럿을 한 개 더 써보겠습니다. 알럿 더 쓰시고, 얘는 to. 예. 존재하는 처리문 2.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outer.js에 존재하는 처리문 확인 누르면, 얘는 이제 처리문 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인 누르시면 이제 실행 가능. 저장해서 했더니 실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저렇게 외부 파일을 놔두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도 다시 델리버리해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에서 실행이 될 때 얘네들은 얘는 이제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부 파일로 작성한 거죠. 외부 파일을 작성해서 스크립트의 src 속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JS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작성하고, 이제 태그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태그에서 속성은 src, 소스입니다. 속성으로 지정해서 이제 가져다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JS를 많이 만들고, 이게 JS가 실행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보통에 오는 브라우저는 지금 JS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일본 JS 파일을, 저기 스크립트 src에 있는 JS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JS 파일 다운로드.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했는데 다시 실행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서버에서 고쳤더라도 이제 다운로드 하지 않아요. 실행하면 이제 다시 다운로드 하지 않고, 그 예전에 받았던 것을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소스를 변경했을 때 얘가 실행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할 때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뭔가 적용이 안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JS가 고친 수정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면 컨트롤 F 컨트롤 플러스 F5를 눌러라. 얘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운로드한 걸 쓰지 말고 서버에서 다시 받아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이제 컨트롤 F5를 누르면 이제 서버에서 다시 받게 돼요. 서버에서 다시 받는다. 넣는다. 이거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이제 outer.js가 필요해. 그래서 js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맨 처음에 그쪽 서버 쪽으로 다시 가지 않고 맨 처음에 찾는 거는 다운로드 받은 데서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이제 이 실행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F5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다시 다운로드지 않고 재활용하게 돼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네? 그러면서 걔를 갖다가 재활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지도 마찬가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도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사이트 접속할 때 느려요. 그래서 JS라든지 이미지라든지 CSS 파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다 받아다가 이미지 저장해 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받을 때는 느린데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빨라요. 이유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찾느라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크롬 같은 데 보면은 크롬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했다는 이제 처음에 설치하고 사이트 접속할 때는 빨리 실행되다가 얘네들이 이제 다른 접속을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얘네들이 점점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터넷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인터넷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조금씩 느려지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외부에 있는 거를 접속해서 쓸 때는 컨트롤 F4를 눌러야 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했더니 적용이 되네요.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치는 1번 파일 스크립트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넣어야 되고 넣습니다. 2번 이벤트 핸들러 안에다가 처리문. 얘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온클릭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처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드는 거 보시고 3번 외부에 파일을 두고 끌어다가 쏜다. 아시겠죠? 배달받아 쏜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외부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는 아무것도 쓰시면 안 돼요. 태그 안에 코드들은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다 무시당해요. 아시겠죠? 얘는 태그는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 태그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얘네들은 다 무시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거 부트스트랩을 이제 슬슬 배워나가시고 이제 하실 텐데 W3 스쿨스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말고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부트스트랩 4 하기로 했죠. 4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트라이 요셀프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스크립트 트라이 요셀프 클릭해서 딜리버리 받느라고 또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한다. 자바스크립트 웹에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1개, 2개, 3개의 자바스크립트를 꺼내서 쓰고 있다. jQuery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퍼니까 창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만 따로 만들어서 JS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에 JS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중간에 민이라고 보이죠, 민. 얘는 이제 소스를 미니마이즈 시켜 놓은 거예요. 최소화 시켜서, 엔터 친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블랭크 없애고, 그래서 소스를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거의 한 줄로 만들어 놓은 소스다. 아시겠죠? 이유는 얘를 델리버리 받아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로 전송받을 때 최소한의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속도도 향상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민이라고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jQuery.com, jQuery.js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JS를 받은 거고요. 요 밑에 링크 태그는 CSS를 받은 거예요. CSS를 받아서 쓰겠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디자인 부분이나 CS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해 놓은 것을 API, 저장해 놓은 걸 쓰는 거를 저장해 놓은 걸 라이브러리, 저장해 놨다. 장소에 어딘가 저장해 놨다. 그래서 이거를 웹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얘를 직접 이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데서는 얘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씁니다. 얘를 이제 뭔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씁니다. 라고 해서 쓸 때는 API. 그냥 호출해 가지고 그냥 그 사용만 한다. API.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도큐멘트하고 이 라이브러리하고 API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라는 거와 API를 사용합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아시겠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짜놓은 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 여기 이제 CSS는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스타시트인데 href에 이렇게 써가지고 CSS를 연결해서 가져다 쓴다. 이거고, 스크립트는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CSS는 그냥 열어놓기만 하고 끝이 없는데 CSS는 여기다가 붙여서 써라 이런 얘기고, 얘는 태그는 여기다 태그를 쓰면은 그 실행도 안 해줄 거면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죠? 끝이 있으시고, 이제 src라는 속성으로 이제 URL을 쓴 거죠. 델리버리 URL을 써가지고, 다른 쪽에 사이트에 있는 거를 델리버리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걸 CDN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위치는 세 가지 위치를 쓸 수 있고, HTML에서의, 요거는 이제, 이 HTML 내부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위아래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얘도 뭐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바디 밑으로 가도 되고, 바디 위로 가도 되고, 주로 이제 헤드에다 쓰긴 하는데, 여기 HTML 안에, 바디 안에 있는 걸 뭔가를 작성을 해서 얘를 작성해서 쓰시게 하시려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실 때는 스크립트를 밑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밑에다가 사용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얘가 로딩이 다 되면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